경미야. 아이, 경민이가 웬일이야? 응?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지. 아이고, 여런 깍쟁이.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오빠한테 간다니까 엄마가 잔뜩 싸주셨어. 아,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님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오빠 뭐가 그렇게 바빠? 말 마라, 선거철 아니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오빠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해? 몸도 생각해야지. 몸 생각할 여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빠 나도 이제 유권자가 됐다는 거 모르지? 네가? 네가 벌써? 오빤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유권자도 몰라보고 소비자가 왕이라는데 민주국가에선 유권자가 왕 아니야? 뭐? 왕이라고? 하긴 그래. 그런데 네가 진짜 여왕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자. 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거니?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하는 투표니까 신중하게 결정할 거야. 먼저 선거법을 잘 지키고 실천 가능한 공약과 그럴 만한 능력 있는 후보자. 어때? 맞아? 역시 내 동생이다. 여왕 될 자격 있어. 그런데 유권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난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없어. 뭘 모른단 말이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말이야. 오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니는 덕분에 나는 조금은 알고 있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렇겠구나. 시도나 구시군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위원은 대개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그리고 정당 추천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주로 법관이 맡고 있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중앙은 대법관이, 시도는 지방법원장이, 그리고 구시구는 대부분 일반 법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그럼 누가 함부로 못하겠네? 그렇지. 그런데 정당 추천위원은 뭐야? 정당 추천위원이란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란 뜻이야. 이 정당 추천위원은 국회의원 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하지. 아, 그럼 야당 의원도 있겠네? 물론이지. 지난 13대 국회의원 선거 후 여소야대의 4당 체제였을 때는 여당 추천위원은 1명인데 야당 추천위원은 3명이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추천위원이 더 많았어. 지금은 국회의원 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이 2개의 정당이니까 정당 추천위원은 2명 있지. 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데? 위원들은 대개 선거에 대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셈이지. 그러니까 선거와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은 사실상 여야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모든 의사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 특히 실질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선거 기간 중에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고. 참 경미야, 이렇게 하자. 내일 네가 사무실로 와. 더 자세히 가르쳐줄게. 정말? 그럼 그 대신 내일 아침 식사 당번은 너야. 알았어, 오빠. 아유, 오랜만에 경무해주는 밥 먹겠구나. 응? 근데 오빠, 장가는 언제 갈 건지 엄마가 꼭 알아오랬어. 나도 모르겠다. 선거 끝난 후에 보잔다 그래. 어휴, 오빠도 참. 선거 때문에 올해도 또 장가 못 가겠네. 그래, 그렇게 됐다. 어휴, 등신. 네, 그럼 잘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서둘러 주세요. 네? 저 이쁜 아가씨인데요. 오빠!
너 일치고 왔구나. 응? 참, 이판재 씨. 예. 경미야 인사드려. 어? 우리과 직원 이판재 씨야. 응? 안녕하세요, 오경미예요. 예. 안녕하세요. 이판재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내 막내 동생이에요. 이 선거 초년생인데 이 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선거 초년생이라고요? 네, 잘 부탁합니다. 예. 뭐든지. 이판재 씨, 동생이 궁금해하는 것 좀 부탁합시다. 네. 저 경미 씨라고요? 오경미예요.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경미 씨, 궁금한 게 무엇인지요? 처음 투표하는 것이라서 투표소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그런 거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죠.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선거인 명부 대저 장소에 가서 주민등록증과 투표 통지표를 보여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는지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이나 면허증 같은 다른 신분증이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투표구 위원장 앞으로 가면 투표구 위원장이 도장을 찍은 투표 용지를 한 장 받아 1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은 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기표 용구로 한 사람만 선택하여 후보자의 이름 밑에 있는 칸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기표소를 나옵니다. 이때 기표를 안 하거나 2칸 이상이 하거나 또는 어느 후보자에게 했는지 알 수 없거나 낙서를 하거나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오면 투표는 끝나게 되지요. 어때요? 네. 그럼 만약 투표할 때 잘못해서 투표용지가 찢어지거나 기표를 잘못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새로 받을 수 없나요? 그건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에게 2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될 수는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투표구의 선거인 수만큼만 인수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2장을 받으면 뒤에 온 사람은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투표가 끝나면 기권한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가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잔여 투표용지라고 하는데 기권한 선거의 수만큼 남게 되겠죠. 그 잔여 투표용지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 봉투에 넣어 봉함해서 개표장으로 인계합니다. 인계된 잔여 투표용지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봉함된 상태로 보관하게 되죠. 그러면 저 투표소에 들어가 직접 참여해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어요. 유권자가 투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표구 위원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투표 참관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투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군요. 그럼요. 그런데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투표 통지표에 적혀 있어요. 투표 통지표가 뭔데요? 투표 통지표는요, 선거인 명부의 등재번호, 투표 장소, 투표 시간, 투표할 때 가져가야 할 물건 등을 유권자에게 안내하는 일종의 안내장인데요. 선거일 2, 3일 전에 관할 은,면,동 직원이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투표 통지표를 못 받으면 투표할 수가 없나요? 아니죠. 투표 안내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못 받으시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의 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는데요? 예, 그건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를 보고 작성합니다. 그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시죠 뭐.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 그래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예. 자, 일어나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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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아가씨가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디 다 작성된 거 있어? 다 기재된 거지? 이것이 주민등록표입니다. 네. 보세요. 선거를 현재 만 20세 되는 가족은 한 분, 두 분, 세 분. 이 집은 세 분이군요. 그러니까 세 분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는 겁니다. 어휴, 굉장히 많을 텐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혹시 이름이 잘못 기재되거나 빠진 사람은 없을까요? 주민등록표를 보고 손으로 일일이 쓰다 보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부가 다 작성되면 다음 날부터 2일간 구, 시, 면사무소 또는 동 리사무소 등에서 선거인 명부를 일반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름이 빠지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의 이름이 올라 있거나 잘못된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아 바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지 이 기간 중에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명부 확인을 부탁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위장전입자 말이군요.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그럼 선거인 명부에 2번 이상 올라가거나 사망자가 등재되는 경우는 없나요? 간혹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건 사망신고가 늦어서 등재되는 경우이거나 행정상 착오로 2번 등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유권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고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이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 사본을 교부해 주죠. 그러니까 이때 이중 등재자나 허위 등재자가 있으면 금방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다녀왔어요, 오빠. 자, 앉으시죠. 그래. 이젠 충분하셨습니까? 여왕님. 저 오빠도. 또 궁금한 건 없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작은 오빠처럼 군인은 어떻게 투표하지? 그건 우편 투표를 하면 돼요. 우편으로 투표를 해요? 네, 우편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부재자 신고라고 하고 우편으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군인, 투표소 경비경찰 등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편리하겠구나. 그런데 혹시 우편으로 투표하니까 중간에 누가 보거나 투표용지를 바꾸지는 못할까?
네? 그건 불가능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줍니다.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우편 투표용 봉투는 이중 봉투를 사용해서 투표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고 또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요. 군인 같으면 우편으로 투표하고 또 휴가 나와서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투표 절차가 그렇게 이중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허술하지 않아요. 부재자 신고를 하면 선거인 명부에 부재자라고 표시가 됩니다.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이름 옆에 부재자라고 표시가 되면 투표 동지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투표소에 가봐야 부재자라고 표시된 사람은 설령 우편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주지 않아. 경미 씨,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군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뇨? 네, 그건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네, 그거라면 자신 있어요. 국회의원은 나를 대신해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선거법을 잘 지키고 실천 가능한 공약과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면 되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글쎄요, 선전 인쇄물 같은 걸 보고. 그래, 선거일이 공고되고 나면은 거리에는 후보자들이 선전벽보가 붙고 집집마다 선거 공보가 배달되지. 그리고 소형 인쇄물을 나누어주고 합동연설회도 열리게 돼. 또 현수막도 붙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는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누가 더 나을까 판단하게 되지.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나눠주는 전단이나 선거 공보 같은 것은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 그리고 합동연설에도 한 번쯤 나가서 후보자들의 연설 내용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날 산책 삼아서 연설회장에 나가 후보자들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는 것은 선거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 그게 나라 사랑의 길도 됩니다. 그런데 선거 공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합동연설회장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일수록 법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선거운동원은 신분증을 항시 달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안 단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하루 일당은 5,000원 이내입니다. 그건 과거 선거운동원에게 많은 일당을 줘서 일대에서 일할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큰 손해가 되었죠. 그래도 일당 5,000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경미 씨, 선거운동원은 말이죠, 평소부터 자기가 좋아하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무보수인 자원봉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고 보니 온 국민이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고 있는데 잘 된 것 같네요. 오빠, 그럼 위법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어? 그건 말이야,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쉬울 거야. 먼저 후보자 등록이 되기 전에 하는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위법이야. 선심관광을 시켜주거나 야유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돈 또는 기념품을 주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선전을 하거나 호별 방문을 하는 경우, 이런 건 다 법에 어긋나. 그런 후보는 뽑지 않으면 되지? 맞습니다. 과거 선거 때만 되면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후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덩달아 손을 잡는 유권자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 한 표가 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 이 불법, 탈법 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면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표를 뽑게 되는 거지. 듣고 보니 유권자의 올바른 한 표가 밝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 표밖에 투표할 수 없으니까 선거 결과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표로 당락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설마 한 표 차이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작년 지방선거 때는요.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아니, 똑같다고요? 그럼 누가 당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거법에 의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낙선한 후보자는 하도 억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소청을 제기하고 검증까지 했어요. 검증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개표를 하는 것이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전국 17개 선거구에서 검증을 했다고요? 그 많은 표를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니? 어이 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경미 씨,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정확하게 개표를 하는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곤 했어요. 그때 동점이 생긴 선거구 사무과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래요? 네, 꼭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회의실로 가시죠. 자, 앉으시죠. 네. 일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 중앙군 의회의원 선거에서 동점제가 나왔다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지자체의원 선거 때 저는 충북 중원군 의회의원 선거에서 개표를 관리했습니다. 개표 결과 당선자와 득표수가 똑같은 후보자가 나와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나이 많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지요. 동점으로 낙선한 후보자는 억울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인지 소청을 제기하여 검증까지 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 후보자는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때요? 사실이죠? 어쩜 한 표 차이로. 그래요. 그래도 자기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 전에 동점이면서도 낙선한 후보자를 생각한다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일은 불법 탈법을 하는 후보자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고 또한 지연이나 혈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공명선거예요. 오늘 아주 많은 공부했어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